해당되는 게 두 개 있을 적에는 비용법을 적용을 못하게 되죠. 그럴 적에는 이제 우리가 서폐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서폐법은 밟으면서 많은 극을 당하는 거, 천반의 본가에서 집안 본가까지 오는 동안에 많이 극을 받는 거를 초전으로 삼으라 했는데, 많이 극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굉장히 흉한 사안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사안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일처리 하는 게 굉장히 여러 사람이 연루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이 합쳐져 가지고 아주 복잡다단한 사안을 논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서폐법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서폐법이라고 했는가 하는 거는 예제를 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갑신일 미장 해시과. 갑신일 갑신일 미장 해시과. 우선 이제 천지반도를 이제 포국을 해보세요. 미. 해시면은 밤이죠. 밤이니까 야천을기인을 적용을 해야 돼요. 갑목의 야천을기인은 축에 떨어져 있죠. 그러면 축이 여기 집안도를 보면은 여기 축이 떨어져 있어요. 요 축에다가 우선 귀인을 붙이고, 여기는 양에 해당되는 집안, 여기는 음에 해당되는 집안. 음집안에 음집안 축토에 천을기인이 승했으니까 역행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천을기인, 등사, 주작, 육합, 그 다음에 구진, 청룡, 천공, 백호, 태상, 현무, 태음, 천호. 요 천지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과를 뽑아보면은 갑하고 신. 갑목은 기공이 인이죠. 인해상신, 집안 인해상신은 술토가 들어와 있고, 술토는 이과 하신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과 상신은 오하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삼과 신의 상신은 진토가 들어와 있고, 진은 사과 하신으로 내려오가 있고, 진의 상신은 자수가 들어와 있어요. 자수. 집안도하고 사과까지 뽑는 거는 자주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숙달을 시켜야 돼요. 가장 숙달하기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아침에 매일매일 일진하고 그날의 월장을 넣고, 묘시 해 뜨는 시간을 넣으면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유기묘로 미리 점을 쳐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연습을 한다면은 천지반도하고 삼전사가 포국하는 법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렇게 시간이 걸릴 사안은 아닌데. 자, 집안도는 자축이면 진사오면 신유를 해가지고 이 변동이 없고, 진하고 사, 그 다음에 해하고 술 사이가 양지반 음지반이 구분되는 경계점이에요. 이 해에서 소양이 뜨기 때문에 해에서부터는 양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고, 요 사와서부터는 음의 기운이 태동하기 때문에 해하고 사가 음양이 구분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월장가시해라고 그랬으니까 집안해에다가 월장이 지금 밀토가 되죠. 밀토를 넣어서 위에다 승해가지고 순행으로 시키면은 미신유 술의 자축인마 진사 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2천장을 포국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12천장을 나중에 포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천지반도가 포국이 되면 거기에서 바로 일간 기준해 가지고 야천을기는 주천을기를 적용을 해서 천을기를 바로 포국을 하는 것이 풀이가 좀 수월해요. 그러면 일간이 간목이니까 간목의 해신은 야시니까 천을기는 축토에 떨어지게 돼 있죠. 축은 천반 중에서 축토에 귀인이 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천지반도를 구분을 해보니까 음지반에 천을기인이 승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을기인을 역행을 지금 포국을 해야 되니까 천을기인 등사, 주작, 육합, 구진, 청룡, 천공, 백호, 태상, 현모, 태음, 천우 이렇게 해가지고 천지반도하고 그 다음에 12천장이 포국이 다 완료가 됐어요. 천지반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과를 우리가 이제 도식을 해야 되는데 일진이 갑하고 신금이에요. 일진이라고 하면은 요 진이라는 것은 일지를 의미하는 게 일지. 그러면 그 책에 따라서 일진이라고도 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일간과 일지 이렇게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육임에서 우리가 일진이다 한다면은 일간과 일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갑은 천간이니까 이걸 지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국을 적용했으니까 갑의 기군 인목이 되죠. 그러면 집안 인의 상신은 술토니까 술토가 일과 상신으로 올라가고 일과 상신은 이과 하신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과 상신은 술토의 상신이 오하니까 오하가 올라가고 그러면 일과 이과가 이제 도식이 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삼과 신금의 상신은 진토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삼과 상신이 진토가 되고 사과 하신으로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진토를 적고 그 다음에 진의 상신은 자수가 되죠. 그러면은 사과 중에서 상하 극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일과는 목극토 해가지고 하나 극하는 게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화생토 상생이 되고 요건 토생금 상생이 되고 사과가 또 토국수 해가지고 또 하에서 상신이 하에 적을 당하는 것이 일과 상신 술토하고 사과 상신 자수 두 개가 있죠. 자수도 양, 술토도 양이니까 비형법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간목 양일간에 술토하고 자수가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면은 양의 지에 해당되는 걸 초전으로 쓰면 되는데 두 개가 양에 해당되니까 이제 비형법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섭해법으로 논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섭해법을 논해주는 건 술토서부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술토. 그러면은 천반 술토가 인의 상신이 술토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천반에 있는 본가 술토가 집안 본가 술토가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 있죠. 집안 본가까지 오는 동안에 하신 집안의 극을 많이 받는 거를 찾아라 했으니까 술토는 일단 적어보고 술토를 극하는 거는 목이 극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술의 하신이 인목이니까 인목 한 번에 극을 받죠. 인목의 극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인목의 지장간에는 무토 병화 간목이 들어와 있죠. 지장간에. 그래서 간목의 또 극을 한번 또 받아요. 간목의 극을 받고. 자, 그러면 일과는 이제 인목에서는 다 끝났어요. 인목에서 한 번 극을 받고, 인목의 지장간에 간목에서 또 한 번 극을 받고, 이제 묘목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묘목에서 한 번 극을 받고, 묘 중에 간목,
간목은 썼으니까 빼고 묘중에 을목이 들어와 있죠. 그럼 을목을 또 적어주세요. 진중에는 을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을계무가 들어와 있죠. 을목은 썼으니까 이제 제외시키고, 사중에는 목이 없고, 그 다음에 오화에도 목이 없고, 미중에는 을목이 있는데 한번 사용했으니까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신금에는 그 지장간에 목이 없죠. 유금에도 없고 술토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천반 술토 본가에서 시작이 돼서 지반 술토 본가까지 오는 동안에 술토는 인목에서 한번 극을 받고, 간목에서 극을 받고, 묘목에서 극을 받고, 을목에서 극을 받고, 총 네 번의 극을 받는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수를 우리가 적용해 보자고요. 자수를 극하는 건 토가 극해요. 그러면 천반 자에서 시작을 해서 지반 본과 자까지 오는 동안 하신의 극을 몇 번을 받느냐, 그걸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천반 자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진토 상신이 천반 자인데 진토에 한 번 극을 받죠. 네, 진토 한 번 적으시고, 진 중에는 을목 계수 무토가 있죠. 그러니까 무토에 한 번 또 극을 받고, 그러면 진토는 다 써먹었어요. 사 중에는 무토가 있는데 썼으니까 제외를 시키고, 오 중에 기토가 들어와 있죠. 네, 오 중에 기토를 여기다 또 한 번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토가 또 들어와 있죠. 미중에 을목 기토가 있으니까 같은 게 있으니까 제외를 시키고, 신중에는 기토, 임수, 무토가 있죠. 기토하고 무토가 두 번 중첩되어 있으니까 제외를 시키고, 유금에는 토가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 다음에 술토는 아까 뭐예요? 요 술토까지는 여기 천반 자에서 지반 자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 술토가 한 번 또 들어와 있죠. 여기 술토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해중에는 무토가 있는데 무토 여기에 썼으니까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보면은 여기는 네 번을 극을 받고 여기는 다섯 번의 극을 받게 돼 있죠. 그러면은 천반에서 시작이 돼서 지반 본가까지 오는 동안에 극을 많이 받는 거를 취해라 했으니까 술토는 목의 극을 네 번을 받고, 그 다음에 자수는 토의 극을 다섯 번을 받으니까 자수가 초전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수를 초전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자수. 그 다음에 중전은 자의 상신, 집안 자의 상신을 취해야 되니까 신금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말전은 중전 신의 상신 적어야 되니까 진토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초전에 자수가 들어오고, 중전에 신금이 들어오고, 말전에 진토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신자진 삼합국이 들어와 있죠. 유김에서는 삼전이 합이 들어오는 건 길하다고 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잘 보세요. 말전에서 토생금 돼가지고 중전을 생해죠. 중전에서 금생수 해가지고 초전을 생해죠. 요 자수가 일간을 생해가 되죠. 그러면 말전에서 채생 일간을 한다는 거는 요거는 형통과라 해가지고 길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육신을 한번 붙여보세요. 자는 음이니까 여기가 정인이 되죠. 금은 관계가 되고, 진토는 재기가 돼요. 그 다음에 바로 12천장을 붙여보세요. 자해상신은 등사가 여기다 승했어요. 등사. 그 다음에 신금에는 청룡이 승했고, 그 다음에 진토에는 현무가 승했고, 그 다음에 일간 기준 해가지고 12포트를 한번 붙여보세요. 갑에는 신의 포가 떨어지죠. 신. 그러니까 여기가 포가 떨어지는 거예요. 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양일간은
시계 방향으로 포태를 순행을 시켜야 되니까 신의 포, 그 다음에 태, 양, 생, 욕, 자수에 목욕이 들어와 있죠. 목욕. 그 다음에 욕, 대, 건, 왕. 진에는 제왕이 들어와 있죠. 네, 이렇게 포고 나머지 이제 12신사를 여러분들이 붙여보세요. 그래서 초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육신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12천장을 붙이고, 세 번째는 12포태운성을 붙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2신사를 붙이고, 그 다음에 각종 신살, 육임에는 신살이 굉장히 많아요. 각종 신살을 여기다 우리가 붙여나간다. 예. 얼른 오세요. 예, 예. 그렇게 붙여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발음구법은 맨 먼저 적극법에서 그 초전을 뽑으면 초전을 뽑게 되면 이제 적극법을 적용하고, 적극법에서 안 나오면 비형법으로 넘어가게 되고, 비형법에서도 초전이 나오지가 않으면은 이제 서패법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서패법에서도 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은, 서패법에서도 초전을 뽑을 수가 없다 하면은 이제 요구법으로 넘어가고, 요구법에서도 초전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묘성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구법이라는 것은 9가지 단계를 거쳐가면서 729개 해당되는 모든 국의 초전을 우리가 다 뽑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종 십과식이라고도 하고 발음구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12신살은 여러분 보세요. 신금이 신자진 해가지고 삼합국 수국이 되죠. 그러면 자기준에서 사화가 겁살이 들어와 있어요. 사화가. 그럼 여기가 겁살이 들어오죠. 그러면 겁재, 천, 지살이 들어오죠. 신의 지살. 신의 지살이 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년, 월, 망장, 반역, 육화. 진토에 화개살이 들어와 있어요. 화개살이 들어와 있고, 자, 신의 지살이가 지, 천, 년, 월, 망, 장, 장성살. 자수에는 장성살이 들어와 있죠. 장성살. 그러면 12운성하고 12신살의 포국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육임신과는 이제 이렇게 천지반도를 포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이제 도식을 하고, 요 사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삼전을 뽑는 건데, 요거 뽑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달을 하면 다 뽑을 수가 있어요. 이제 해석하기가 이제 문제가 된다. 해석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명료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패법이라는 것은 집안 본가에서, 천반 본가에서 시작이 돼서 집안 본가까지 오는 동안 많이 극을 받는 것을 취하라 했어요. 그래서 서패라는 것은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다. 복잡한 사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 적은 얽히고 설킨 상황이다. 그 다음에 시종이 구별이 힘들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얽히고 성격, 그 다음에 연루된 사람이 많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찾아오거나 전화가 와서 유김으로 이제 점단을 했을 적에 서패법이 떨어졌을 적에는 이 문점자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 혼자만 해결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가족, 동료, 동창 간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풀어지기가 굉장히 난해한 사안이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풀리긴 풀리지만은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하는 것이 서패법에 근본적으로 들어온 사안이에요. 그러나 기룡을 논하는 것은
삼전과 사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길장이 승했느냐, 그 다음에 육신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 하는 거 우리가 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세요. 중전에 지금 관기가 승했죠. 관기는 신금이 일간을 극하니까 관기인데 청령이 승했단 말이에요. 유김의 해석은 관기는 시비, 다툼, 관제, 구설, 사고, 질병을 동반하는 흉신인데 길장이 청령이 승했을 적에는, 청령은 갑인목에 속하는 길장이죠. 그래서 관기의 흉함이 절반 정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김이라는 것은 12천장이 뭐가 승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2천장이 활동하는 거, 12천장이 왕하냐 쇠하냐 하는 거, 그런 문제가 기룡을 논할 적에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갑목이라는 말이에요. 미장은 월건이 어떻게 돼요? 미장은 월장하고 합이 되는 게 월건이라니까 5월에 해당이 되죠. 5월. 자, 그러면 보세요. 5월에 신금은 어떻게 돼요? 5월은 여름인데 맹화절인데 신금은 화급금 돼가지고 신금이 굉장히 힘을 뺏기게 되죠. 왕상유수사에 어디 들어가요? 사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신금의 관기가 떴으니까 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5월에 신금은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관기가 크게 태동을 못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갑인목에서 거는 청령이 떴으니까 그 힘이 쇠약해진 그 관기가 청령이 길장이 승했으니까 그나마 흉한 태동이 적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화절의 자수는 어떻게 돼요? 자수는 왕상휴 수 해가지고 갇히게 되는 거죠. 갇히게 되는 거니까 역시 힘을 발휘를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 등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등산은 정사화에 속하는 흉장이죠. 그러니까 5화절의 등산은 힘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정인이라는 것은 자수의 정인에 속해 있는데 이거는 일간을 상해해 줘가지고 힘을 보태주는데, 일간에 힘을 보태주죠. 등사가 승했으니까 등사는 정사화에 속하는 흉장이죠. 흉장이 5월에 승했으니까 굉장히 힘이 강하죠. 그래서 요거는 자하고 사하고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상극관계가 되는 거죠. 요 자는 신이고 요거 이 12천장은 하늘에 속하는 건데 수국화가 돼가지고 이 12신이 12천장을 극하고 들어가게 돼 있죠. 자, 요거는 내전이라고 하는 게 내전.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12지 신이 천장을 극하는 건 내전이라고 보고 12천장이 12지 신을 극하는 거는 외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전이라고 하는 거는 사안이 안에서 시작이 돼서 밖으로 발산이 되는 거고, 외전이라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일들이, 밖에서 발생된 일들이 안으로 끌고 들어온 상황이다. 내전이냐 외전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발음고법이 다 끝난 다음에 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과에서 초전이 되면은 사는 빠르고 아주 시급을 다투게 되고, 또 사는 중대하고 크고, 또 물체의 부피로 나오면 부피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삼과사역에서 발행이 됐으면 시일은 좀 늦어지는 거다. 부피는 좀 작아지는 거다. 그 다음에 속도도 좀 늦게 닥쳐오는 거다. 그러나 사학과에서 발행이 된 거는 급박하게 예상치 않게 닥쳐온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과 이과는 사안이 빠르게 진척이 되고 삼과 사과는 사안이 좀 더디게 진척이 되지만은 사학과에서 발행이 된 거는 더디게 진척이 되지만 대체로 그렇게 판단하지만은 굉장히 급박하게 예상치 않게 발생된 사안일 수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사학과에서 발행이 되는 거 우리가 보통 매골과라고 합니다. 매골과. 띨맥자서가 좀 매골과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또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극을 몇 번 받아요? 6번을 받게 되는 거죠. 극을 많이 받으니까 해수가 초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해수 초전인데, 자, 여러분들이 초전 해의 상시는 유금이 들어와 있죠. 금. 그 다음에 유금의 상시는 미토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해수는 수국화가 들어오니까 요거는 관기가 들어오게 되죠. 관기. 그 다음에 화극금이 되니까 요거는 재귀. 그 다음에 화성토가 되니까 식신이 들어와 있죠. 자, 12천장을 여러분들 붙여보세요. 해수에는 12천장에 주작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유금에는 천을 귀인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미토에는 태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2운성을 여러분들 붙여보세요. 12운성은 정화가 음일간이죠. 12운성은 신유해자. 자에 포가 떨어지죠. 자에 포가 떨어져 역행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태양. 여기 술, 포태양생, 장생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요 유는 장생이다. 자, 그 다음에 요 해는 포태, 태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해는 포태양, 유, 술, 해. 해가 포태, 해가 태고, 해가 태가 되고, 그 다음에 미는 포태양생, 욕대, 관대가 들어와 있죠. 예. 관대. 이렇게 보면 12포태 운성이 다 여기 또 포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2신살은 해묘미 삼합목국이죠. 묘에 해묘미 삼합목국이면 신금의 겁살이 떨어진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세보세요. 신금의 겁살이 떨어져요. 그건 순행을 시키니까. 요 해는 겁재, 천지살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유는 겁재살이 들어와 있고, 미는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반역, 육화, 화개살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운상하고 12신살을 항상 손에다 넣어서 아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워라. 자, 여기서 유김에서는 또 굉장히 활용하는 게 공망을 활용을 해요. 그러면 정묘일의 공망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정묘일의 공망. 자, 여기 손을 보세요. 자, 여기 자촉인묘, 여기 묘예요. 여기 묘에다 정을 붙이고 역행으로 갑목 떨어지는데 정, 그 다음에 병, 을, 갑. 그 갑자 순증이 되죠. 그러니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계요, 갑술, 을해. 자축이 공망이죠. 그러면 삼전에서 공망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운성 짚는 거, 12신살 짚는 거, 그 다음에 공망 짚는 거. 이 공망은 사주하고 기문에서도 공망을 활용하는데 유김에서는 공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축이 공망이니까 여기가 공망이란 말이에요. 자, 봅시다. 정면은 갑자순중이라고 했으니까 갑자, 을축, 병인, 정면, 무진, 기사, 경호, 신묘, 임신, 계요, 술해가. 술해가 공망이네? 자축이 공망이 아니고 술해가 공망이죠. 그럼 여기 초절이 뭐예요? 이게 공망이 된 거예요. 공망. 자, 그러면은 집안도를 보면은 여기가 공망이 됐죠. 여기가 공망. 수레가 공망이 되죠. 공망이 되면 그 상신 유금. 유금을 뭐라 그랬어요? 빠질 함자 써가지고 공함이라고 그랬죠. 공함. 예. 자, 요거를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초전, 중전, 말전인데 말전에서 중전을 생하고 토생금, 중전에서 금생수에서 초전을 생하고
초전에서 일지 묘목을 생하죠. 그럼 요거는 형통과인데 형통과가 되려면은 삼전에서 공망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형통과가 형성이 안 되죠. 그런데 삼전에 월장이 지금 들어와 있죠. 월장이 해장이잖아요. 해장이 초전에 들어와 있어요. 월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양의 비유가 돼요. 태양의 비유가 되니까 삼전에 월장 태양이 들어왔다는 것은 공망의 역할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관은 섭해법으로 우리가 초전을 뽑았는데, 초전이 해수, 중전이 유구, 말전이 미토가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길한 점괘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요 가지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풀어본 거, 섭해법은 천반 본가에서 집안 본가까지 극을 많이 받는 거. 자, 천반 본가가 지금 요 축이죠. 축에서 집안 본가까지 극을 받는 거를 차례 건너오는 거죠. 건너오기 때문에 섭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을 받는다 하는 거는 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섭해법이라는 것은 건너온다는 개념에 건널섭을 쓰는 거고, 극을 당하는 거는 해당함과 같다 해가지고 섭해법이라 이름을 칭한 거예요. 그러면 섭해법은 본가에서 집안 본가까지 오는 동안에 극을 받는 거니까 사안이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다. 어느 딱 떨어지는 한 건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여러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정까지는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종국에는 그래도 사안은 풀릴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섭해법으로 어떤 사람이 문점한 시간, 방문한 시간, 혹은 전화를 건 시간을 놓고 우리가 유김을 점단을 했을 경우 섭해법으로 풀어서 초전이 나오게 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갖고 온 그 점단 사안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다. 단시일 내에 풀어지지가 않는 사안이다. 여러 사람이 연루가 돼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된다. 자, 우리가 발현구법 중에서 섭해법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복잡해요. 그러니까 요 섭해법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2분 쉽시다.